여덟 단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저는 한 10년 전에 사서요. 책장에 꽂아두고 한 10번 넘게 읽은 책입니다. 인생이 무료하거나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싶을 때마다 꺼내본 책이죠. 이 여덟 단어라는 책은요, 박응현 님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노트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노트에 인생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의 단어들을 정리해서 엮은 책이죠. 노트의 내용을 정리한 이 책의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요, 인생의 답은 본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인생의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일 뿐이죠. 비교가 무의미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몇 번의 강의와 몇 권의 책으로 바뀔 만큼 시시하지 않습니다. 고민, 갈등 이런 건요, 답을 내는데 당연히 필요한 과정이에요. 단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100%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을 했으면 이후에 더 좋아질 방법만 고민하면 됩니다. 이 선택에 대해서 후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전혀 득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예요. 우리가 내린 모든 선택이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저자는 계속해서 얘기해요. 지금 시간을 잘 보내야 됩니다. 오직 이게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다고요. 운명을 사랑하십시오. 본인의 인생을 존중하며 꿋꿋하게 걸어가십시오. 이 내용을요, 8개의 키워드로 정리해서 구체적으로 공유해 주십니다. 이 8단어란 책에서요.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 이렇게 8단어요. 8개로 쪼개놨지만요, 결국에는요, 연결이 되면서 하나의 방향으로 갑니다. 첫 번째 단어, 자존입니다. 팀원 중에 한 명이 물어봅니다. 팀장님, 아이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딱 하나를 꼽으라면 나는 자존을 선택하겠어. 스스로를 존중하는 마음, 이게 있으면 어떤 상황에 처해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나라 교육은요, 아이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기준을 두고 그것을 끄집어내기보다는요, 기준점을 바깥에 찍습니다. 명문 중학교, 좋은 대학교, 좋은 직장, 모두 바깥에 있어요. 이렇게 교육받은 우리는요, 다름을 두려워합니다. 기준점이 되는 누군가와 다른 내 모습을 상상하지도 못해요. 다 같이 몰려가는 대열에 합류하지 못하면 불안해합니다. 내 안에 무엇을 넣어야 할 것인가 보다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를 궁금해야 해요. 그래야 자존이 만들어집니다. 나를 사랑한다면, 나를 원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답은 저쪽에 있지 않아요. 바로 지금 여기 내 인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존중하세요. 다음은 본질입니다. 책 생각의 탄생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현상은 복잡하다. 법칙은 단순하다. 버릴 게 무엇인지 알아내라. 우선 본질을 알아야 혁신도 존재합니다. 강남 스타일의 노래, 아시죠? 성공의 이유는요, 수많은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싸이라는 가수가 자신의 본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컨텐츠가 나오는 시대에 더욱 본질은 중요해졌습니다. 그 복잡한 사물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려는 노력, 어떤 것을 보고 달려가느냐가 세상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커다란 무기입니다. 기타를 만든다고 했던 클래식 기타 회사는요, 다 망했고요. 음을 만든다고 했던 클래식 기타 회사는요,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본질은 삶을 대하는 데 있어 잊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본질, 꼭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고전입니다. 먼저 고전의 사전적인 정의부터 공유해 드릴게요. 예전에 쓰인 작품으로 시대를 뛰어넘어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닌 것들을 통틀어 이루는 말, 어떤 분야의 초창기에 나름대로의 완성도를 이룩해 후대의 전범으로 평가받는 저작 또는 창작물. 시대를 뛰어넘어 변함없이 읽을 만한 가치를 지니는 것, 누군가는 좋고 누군가는 싫을 수도 있지만요, 대다수의 사람이 좋아할 확률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고전입니다. 고전은요, 어찌 보면 본질이에요. 고전을 궁금해하세요. 여기저기 도움을 받고 책을 통해 발견해내면서 알려고 하세요. 클래식을 당신 밖에 살게 하지 마세요. 클래식은요, 삶을 풍요롭게 해주는 즐길 대상입니다. 고전을 사랑하십시오. 저자가 견, 이 단어에 주목하게 된 이유는요, 직업 때문이었어요. 광고인이잖아요.
창의력 강의를 요청받았는데 사실 창의력은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었죠. 머릿속에 있다고 모든 것들이 창의적으로 발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깊이 새겨봐야 창의적으로 발현이 됩니다. 그저 흘려보고 듣는 게 아니라요. 저는요, 그저 흘려보고 듣는 것에서 빛나는 무언가를 발견해내는 일입니다. 영국의 시인 존 러스킨은 말했습니다. 내가 창의적이 되고 싶다면 말로 그림을 그려라. 즉,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라는 말입니다. 아까 공유드린 책 생각의 탄생에는 이런 문장이 또 나옵니다. 발견은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을 보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천재들의 공통점이죠. 본다는 것은요, 사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낯설게 봐야 합니다. 익숙함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단,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너무 많은 것을 보려 하지 않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요, 특히 욕심을 부려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삶을 살면 됩니다. 깊이 들여다보는 순간들이 모여서 찬란한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다음은 현재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선택을 하고 나면 답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개처럼 살아야 돼요. 개는 원형의 삶을 삽니다. 밥을 주면 이 세상에서 밥을 처음 먹어보는 것처럼 먹고요. 잠을 잘 때도 아까 주인이 왔을 때 꼬리 쳤던 게 좀 아쉬운데 어쩌지? 뭐 이런 고민은 초도 없습니다. 그냥 잡니다. 하나하나를 온전하게 즐기면서요, 집중하는 거예요.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겁니다. 현재에 집중해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에도 걱정하지 말고요. 밥만 먹고 잠잘 때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잠만 자라는 거예요. 순간을 산다는 건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후배들이 저를 믿고 인생 고민을 많이 털어놨습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유학을 갈까요? 아니면 회사를 더 다닐까요? 마치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인 것처럼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정답을 말해주지 못합니다. 그런 건 없으니까요. 모든 선택에는 정답과 오답이 공존합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고민하지 말고요. 그냥 선택을 해봤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옳게 만드는 겁니다.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선택을 하고 그걸 옳게 만드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바로 돌아보지 않는 자세입니다. 돌아보지 않는 자세요.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뭐 회사를 계속 다녔다면, 그때 A를 투자했다면 등등. 돌아보는 건 미련한 짓이에요. 후회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그 선택을 옳게 만들려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무엇이 최선인지 생각하고요, 실천하는 게 제일 좋은 답입니다. 우리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후회는 또 다른 잘못의 시작일 뿐입니다. 후회하면 뭐가 달라지나요? 선택을 한 이상, 그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결정적인 순간, 현재입니다. 삶은 순간의 합입니다. 당신의 현재에 답이 있고요. 그 답을 옳게 만들면서 살면 됩니다. 다음은 권위입니다. 문턱증후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뭐 판사증후군, 대학증후군, 뭐 이런 이야기는요, 우리 생각 저변에 저 학교 간 사람은 다 똑똑해, 의사가 된 사람은 다 존경할 만해, 이런 식의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문턱증후군 때문에 문턱을 넘은 일부 사람들은 완전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마세요. 그들이 하는 모든 말이 옳고 그들은 실수하지 않고 그런 건 아닙니다. 분명 나보다 못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엘리베이터에서 사장님이랑 회장님을 만나면 당당하게 인사도 하세요. 어쩔 줄 모르고 구석에 서 있지 말고 이야기를 나누면 되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비굴하게 굴복하지 마세요. 권위에 굴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이 먹어 윗것이 되었을 때 권위를 부리지 않는 태도도 중요합니다. 권위는 우러나와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인격적으로 감화돼서 알아줘야 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입니다. 다음은 소통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요. 상대를 배려하지 않아요.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전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소통이 안 되는 세 가지 문제입니다. 그러면 소통이 잘 되기 위한 자세는 뭘까요? 첫 번째, 다름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의 기본은 이겁니다. 샌더가 메시지를 리시버에게 보냅니다. 즉, 커뮤니케이션이란 전하는 사람이 던지고 싶은 메시지를 받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냥 주는 게 아니라요, 리시버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따라 달라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통을 위해서는 화살표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리시버의 상태부터 생각하고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샌더가요.
소통을 위한 자세 두 번째는요, 문맥을 생각하자입니다. 소통을 방해하는 두 번째 문제는요, 상대에 대한 배려심이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생각을 디자인하세요. 마지막으로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세련되게 전달할 필요가 있어요. 생각이 잘 정리되면요, 전달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소통을 더 잘하는 거죠. 마지막 단어, 인생입니다. 인생은 저자가 여태껏 이야기한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이라는 이 신선한 재료들을 담아낼 아름다운 그릇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잘 정리해서 이 인생을 잘 살아가야죠. 어쩌겠습니까? 그게 인생인 것을요. 인생은요, 똑같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생은 전인미답이에요. 인생에는 공짜가 없어요. 하지만 어떤 인생이든 어떤 형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것을 들여다보고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준비해야 하죠. 나만이 가질 수 있는 무기 하나쯤은 마련해 놓는 것. 거기서 인생의 승부가 갈리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최선만을 선택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차선에서 최선을 건져내는 삶이 더 행복할 수도 있어요. 기피를 버려라 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요. 인생은 기필코 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이루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흘러가세요. 영화평론가 이동진 씨는요, 자신의 책 밤은 책이다에서 하루하루는 성실하게 살고 싶고 인생 전체는 되는 대로 살고 싶다. 이런 말을 했죠. 이건 말 그대로 지혜예요. 맞아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고 인생은 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실하게 산 하루하루의 결과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꿈꾸지 말라고 해서 날줄이 험할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놀고 먹으라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무엇이 본질적인지, 고전이 왜 중요한지, 발견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생각하면서 지혜롭게 하루하루를 쌓아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꽉 채워 살다가 돌아보면요, 펼쳐져 있는 게 인생입니다. 단 하나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하루하루를 허술하게 보내는 건요, 의미가 없어요. 인생은 정답이 없습니다. 묵묵히 자기를 존중하면서요, 클래식을 궁금해하면서 본질을 추구하고 권위에 도전하며 현재를 가치 있게 여기고 깊이 봐가면서 지혜롭게 소통하면서 각자의 전인 미답의 길을 가자. 이게 결국 이 책에서 저자 박웅현 님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책이 있다면 핵심적인 내용들 정리해서 공유드리겠습니다. 아르노였습니다.